이 바다숲이 조성되면 1차적으로 생태계 복원 사업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가장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그 서식지가 복원이 되면서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생산이 이제 증가되겠죠. 거기 와서 이제 그 작은 고기들이 그 살거나 안 그러면 알을 놓거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생물들이 붙어 삶으로써 생태계가 먹이 사슬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가장 크게는 우선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직접적인 어업 소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2009년에) 바다숲이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계리. 이 해역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주 서남쪽 사계항 앞바다, 형제섬 일대 바다 밑은 과거 갯녹음이 심한 해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곳은 해조류를 대상으로 한 인공어초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갯녹음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다시 저희가 3,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조류의 성장 상태라든지 주변의 유용수산 배류들의 어떤 서식 밀도 등과 같은 효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수 준비를 마친 연구원들이 수중 탐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공어초가 배치된 지역에 직접 들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연 바닷속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다 밑은 갯녹음이 일어났던 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해조류와 수중 생물이 보이지 않고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공어초가 설치된 지역이 나타나자 바닷속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난 바닷속 인공어초엔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해조류 사이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은빛 비늘을 지닌 한 무리의 자리돔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유유자적 지나갑니다. 해조류가 풍성해지자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인공어초의 해조류에서 포자가 퍼져 갯녹음으로 사막화됐던 자연암벽에도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성하게 해조류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산자원이 풍부해지면서 마을 어장의 어획량이 늘어나는 것, 바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바다 사막화를 치유하고 연안마을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산자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바다식목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처음으로 바다식목일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다 가꾸기 5월 10일 제1회 바다식목일을 선포합니다. 네, 세계 최초의 바다식목일, 푸른 바다숲으로 국민... 바다식목일은 황폐화되고 있는 바닷속 심각성과 바다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육지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듯 바다에도 해조류를 심어 숲을 가꾸자는 취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의 황폐에 대한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동참을 해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생태계를 회복하자는데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바다식목일을 제정했거든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시발점이 돼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바다 식목일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전 세계가 여기 좀 동참을 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북 포항 9만 2리 앞바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갯녹음이 약 7,000헥타르 정도 번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 9만 1리 앞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물고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 해조류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반을 하얗게 석회질로 덮고 있는 산호조류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호조류는 해조류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번모하고 있는 다시마나 미역 이런 해조가 한 5월이나 6월 되면 다 녹죠. 그러면 그때 무절 산호조 포자는 7월이나 8월 말에 가장 이제 번무를 하게 됩니다. 무절 산호조가 부착되어 있는 데는 다시마나 미역 그런 해조가 잘 붙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자들이 붙질 못하고 종간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절 산호조 밭이 돼버린 겁니다. 갯녹음이 70% 이상 진행된 포항 9만 1리. 지금 이곳 해역에 바다숲 조성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설 초기라 아직 해조류가 자라지 않은 상태지만 인공어초가 없는 지역과는 달리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를 피해 숨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래서 어린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네, 포항 9만 1리의 금년도 바다숲 조성 규모는 89헥타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해조류 이식을 위한 인공어초 등 그런 구조물은 약 4헥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중 저연성이나 모래 주머니, 천연 안반을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조성된 동해안의 다른 바다숲 조성 지역을 가봤습니다. 도루묵대가 장관을 이룹니다. 도루묵은 원래 동해안의 주력 어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고 도루묵 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최근 조성된 9만 1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9만 1리도 3, 4년 후엔 이곳처럼 풍성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도루묵은 산란을 위해 이곳 동해안 연안으로 몰려듭니다. 이처럼 해조류가 없다면 산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루묵을 연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바다식물인 해조류는 이처럼 바다 생태계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의 생태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패류의 산란장, 생육장, 번식장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다에서 해조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생태계의 조절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체가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어패류들의 서식하고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어패류들이 필요한 아주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이 바다 생태계의 조절자이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그런 생태 기여자. 전남 여수에서 배로 2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거문도. 거문도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철마다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거문도의 명성이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거문도 해역은 회유성 어류인 갈치, 삼치, 방어, 농어 등이 많이 어획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어획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문도 죽촌리 해역. 이곳 역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입니다. 남해안 갯녹음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뿌연 바닷속. 한참을 들어가도 물고기와 해조류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을 띠는 산호조류만이 안반에 자라고 있습니다. 산호조류는 마디가 있는 유절 산호조류와 마디가 없는 무절 산호조류로 나뉘는데 이 산호조류는 엽상 해조류가 번식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는 안반은 얘네 산호조류가 살아있는 거고요. 하얗게 보이는 안반은 산호조류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얗게 되느냐면 이 산호조류가 죽을 때 자기를 한꺼풀 벗습니다. 그런데 벗을 때 그 위에 붙어있던 해조류 포자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반에는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얗게 변한 안반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해조류 포자가 잘 붙지 않고요. 붙더라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이 그 어린 해조류를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거기서 해조류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안반 위에 부착해 자라난 어린 해조류는 소라나 성게 같은 주식동물에게 먹히면서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높은 온도에 강한 산호조류는 범람하고 토종 해조류는 생태 경쟁에서 밀리는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아열대성 생물들이 등장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 상승은 최근 한 40년 사이에 한 1.3도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상승률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온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전 세계의 수온 상승률이 약 3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